자, hello, this is 김국호 speaking. 자, 오랜만이죠. 자, 서대주 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빨리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9월 모의평가 다 끝났죠. 9월 모의평가는 천천히 뭐 총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우리가 빨리 요 진도를 조금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자 미상 서대주 전입니다. 여기 앞에 뭐 서대주 전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대봉전하고요. 춘향전 있습니다. 근데 이대봉전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춘향전은 여러분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 9월 모의평가 때 춘향전이 나왔죠. 이제 광환루기라고 해가지고 춘향전을 각색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 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춘향전이 또 문제에 나왔으니 앞으로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빼고 바로 고전 산문 8번 작자미상 서대주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대주전이요. 일단은 제일 특징적인 게 송사 소설입니다. 송사. 그러니까 송사락 하는 건 뭐냐면요. 소송입니다. 소송. 재판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화 소설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적입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저기 가정 소설이라든지 영웅 소설이라든지 뭐 애정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어떤 소설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화 소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나오는 거죠. 동물들이 나오는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를 비판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누구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특정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 걸리면 모가지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화 소설로 해서 동물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얘네들 주인공을 해 가지고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화 소설은요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얘가 한문 소설이에요. 자, 한문 소설은요 일단 짧습니다. 일단 내용이 짧고요. 그리고 한문소설 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식자층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인층이죠. 지식인층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같은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목유롭게 소설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문소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기 안에 내용을 들다 보면은 약간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고 우화소설이고 송사소설이다. 거기다가 한문소설이 붙어 붙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자미상 서대주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 있죠. 네 문제인데 한 문제당 2분씩 해가지고 2, 4, 8 해가지고 8분을 줄 텐데요.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1번은요. 그 적용문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맨 마지막에 풀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문제 풀어야 될 게 뭐냐면은 2번 있죠. 그렇죠? 2번에 A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 읽고 문제 풀어주는 부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가 되기 전에 기억하고 니은이 좀 섞여 있긴 한데요. 기억, 니은 일단 먼저 풀어봅시다. 그것도 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4번 먼저 4번입니까? 4번 먼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풀어주는 거죠. 3번은 이제 B에 해당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 1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2번, 4번, 3번, 1번 순으로 여러분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게 푼거 맞나? 1번, 1번은 나중에 풀고 2번, 4번, 3번, 1번 순으로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4, 8, 8분 줄게요. 문제 풀기 전에 저기 내용 그 적용 묻는 문제 앞에 보기 있죠. 보기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사소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거의 다 그 소설 안에 있는 내용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팁입니다. 반드시 보기 있는 내용을 훑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읽고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시간 줄게요. 8분 주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작자미상 서대주전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하겠습니다. 자, 만 느그스정 남청동 살제.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범죄와의 전쟁. 알면 안 됩니다. 19세예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 최민식 배우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지? 너그 서정 남청동 살제. 내 너그 서정이랑 모기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다 해서 하면서 그죠? 약간 이제 권력,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지? 그런 거라면 얘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권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재력.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오는 서대주라는 이 쥐가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그지? 그리고 현란한 말발로 당대의 어떤 이 지배층, 그리고 어떤 이 약간 이 법적인 이런 것들을 살살살 잘 피하는, 그지? 그런 이제 아주 조금 불합리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 사회 불합리적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요것만 하고 끝입니다. 자, 서대주전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를 비판한 어떤 사회를 비판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화 소설이니까 이거 뭐가 이 동물로 나오냐 요 정도 우리 판단할 수 있겠죠. 송사 소설입니다. 그지?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사회에 나타나는 어떤 모순들, 구조적인 모순들, 어떤 비판할 거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 자, 서대주. 자, 서대주가요. 쥐입니다, 쥐. 쥐입니다. 쥐서자 써서 쥐입니다, 쥐. 쥐고요. 이 쥐 무리들이 막 쭉 몰려달려가지고 타남주로 있습니다. 타남주. 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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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남지, 다남지, 다남주, 다남주, 다남지입니다. 자, 타남주, 다남지예요. 자, 다람쥐의 알밤을 훔쳐갑니다. 이 나쁜 짓 한 거지. 도둑놈 짓 한 거지. 도둑놈 짓 하니까 이 타남주가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관아에 이를 고발합니다. 이 새끼 내 거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님 어떻게 합니까? 딱 들고 빡치겠죠. 이제 그래서 사령을 시켜가지고 서들이 이 새끼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자, 서대주는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령한테 대접을 해줘요. 대접을 해주고 뇌물을 줍니다. 그지? 그래서 이 서대주 서생, 그지? 얘가 서생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사령한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편의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편의를 얻냐면요. 내가 잡혀가긴 잡혀가겠다. 하지만 내가 좀 준비할 시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행차합니다. 왕처럼 막 행차를 막 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막 행차를 막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 편의를 이 사령이 봐줘요. 어쩔 수 없이 봐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접받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잘립니다. 여러분 잘려요. 선생님도 잘려요. 근데 너네들한테 김영란법 알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커피 한 잔 받아도 난 잘립니다. 그때 난 여러분한테 절대로 뭐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지 마세요, 제발. 그냥 너네 먹으세요. 아셨죠? 나한테 주는 사람들은 나 잘리라고 생각한 그런 걸 노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고맙게 받을게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데 요때 당시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령. 자, 얘가 금향응을 제공받고 편의를 줘요. 이게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거지, 그지? 서대주 되게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예요. 자, 부자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막 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령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지?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여기는 사령이나 요런 옥졸 요런 애들은 이제 어떤 지배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대주라는 사람은 얘 신흥 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얘는 이제 권력층이고, 그지? 얘는 어떤 신흥 부자라고 그렇게 본다면 얘는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 근대로의 이행기죠, 그죠? 그때 이제 어떤 상행이라든지 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불축적한 어떤 신흥 세력일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원래 있던 그 권력층이겠지, 그지? 권력 양반층이겠지. 그냥 권력만 가지고 있는 거야, 돈은 없고, 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부정부패가 만연하겠지, 그지?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의 어떤 부정부패, 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잘못을 했어요, 얘는, 그지? 자, 사령은 일단은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관에 도착할 때까지 편의를 봐줍니다. 완전 부잣집 행차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원님이 그걸 본 거야, 그지? 근데 원님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편의를 못 봐주거든. 그래서 이제 서대주 머리채를 팍 잡아가지고 포박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자, 벌벌 떠고 원님은 야 이 새끼야, 니 임마, 왜 떠주네 임마, 막 뭐라 해요. 막 뭐라 하면서 바로 쫓으려 그래요. 바로 쫓으려 했는데 옆에서 형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날이 너무 늦었어요. 저녁 때쯤 돼가지고 지금 하기엔 좀 그래 그 시기 하니 내일 아침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김에 서대주 얘만 부르지 말고 타남주 다남주 이 새끼도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대지신문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재판하자 하고요. 그래서 옥에 가다요. 자, 옥에 가두는데, 자, 옥에 갇히는 모습, 그 모습 되게 불쌍하죠. 지금 다 불쌍한데, 이 서대주랑 같이 온 이 하인들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부자니까. 그지? 얘네들은 안 웃어요. 근데 얘 빼고 다른 사람들, 여기 일반 민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비웃습니다. 에이, 저 새끼 너 꼬라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죠. 자, 옥에 갇히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옥졸이 문제입니다. 자, 얘가 계속 서대주 이 시기가 오면서 막 부자잖아요. 막 행차하는 거야. 행차하면서 막 물건도 엄청나게 들고 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이제 서대주를 막 괴롭혀요. 괴롭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돈 내놔라 하면서 하는 거죠. 이 금품 갈치제 그지. 자, 물건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니까 얘가 오케이 알았어. 난 부자니까 너한테 그 물건 줄게. 주니까 얘가 편의를 봐줍니다. 자, 어떻게? 옥졸은 뇌물 요구하고요. 서대주가 뇌물 주니까 칼도 풀어줘요. 이 칼 뭔지 알죠? 춘향이 이거 멜반지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모가지만 딱 내놓는 거지. 그 칼입니다. 자, 그것도 풀어주고 그러면 편하거든. 그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약간 하인 노릇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추가로. 자, 대서란 얘가 있고요. 중서란 얘가 있고 동서란 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대서가 큰 쥐고요. 중서가 좀 중간 크기 쥐고요. 동서는 이제 아이동계 써가지고 이제 애기 쥐거든. 얘네들이 마사지를 다 해줍니다. 마사지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저기 대추나 밤으로 간식도 제공해줘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대서, 중서, 동서가 옥졸인지 아니면은 이 서대주가 데리고 온 이 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 안 드러나거든요.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간에 편의를 봐준 건 맞아요. 그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편의 봐주는 게 이제 두 번째 어떤 부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다음날 서대주랑 타남주가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서대주를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대주가 어떻게 하냐면요. 떨리지만 태연하게 이빨 깝니다. 막 유창하게 해요. 유창하게 하는데 그냥 막 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뭐랄까 궤변 막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데 거기에 현혹이 돼요. 이 원님하고 형리가. 자, 서대주의 말놀림 때문에 얘들이 이제 현혹을 당합니다. 현혹을 당해서 결국엔 서대주를 석방해요. 그리고 타남주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 새끼가 그래 알았어 이 새끼 잘못했네 하면서 타남주를 도리어 매를 마치고 귀향을 보냅니다. 어떻게 그게 대해 보였냐면요. 서대주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변론하잖아. 변론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가문의 고문을 얘기해요. 제가 옛날부터 저희 가문은 옛날부터 양반이었고, 그지? 그리고 되게 괜찮은 집이었고 부유한 집이었고 되게 점잖은 집안이었다. 그리고 나라의 공헌도 많이 세웠다. 그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지? 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배경을 막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 집, 내 백이 이건데 이거예요. 그지? 내가 설마 이런 가문에서 내가 도둑질 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자식 잃었고 부인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자포자기라서 내가 이런 도둑질 하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말이 돼요 이게? 그지? 도둑질 할 수도 있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그지?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해주면 이제 원님이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 호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남주 약간, 뭐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이번이 숙련이 심했는데, 타남주가, 원래 알밤이 있었거든요. 타남주가. 알밤이 있었는데, 서대주가 그 알밤 훔쳐갔잖아. 그래서 타남주가, 내가 가지고 온 알밤을 서대주 이 새끼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대주가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흉년인 시대에, 이렇게 알밤을
지구석에다가 꽁셔놓고 있는 게 그게 수상하다. 그럴 리가 없다. 이 새끼 없는 거 맞다. 없는 거 지어낸다. 그렇게 된 거야. 얘기하는 거. 그지? 알바미탄 말도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부유해요. 나 원래 리치해요. 리치하기 때문에 얘는 훔칠 이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에서도 훔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자기가 부유하기 때문에 훔칠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너무 근거가 별로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오히려, 타남주의 흉보입니다. 이 새끼 완전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라서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겁니다.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나는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지. 근데 그걸 숨겨야 될 거 아니야. 난 잘못한 적 없다. 얘가 날 모함하려고 한다. 그럼 이 새끼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세계 봤습니까? 신세계가 뭐였지? 그 조승우 배우 나오고 이병헌 배우 나오는 그 영화 뭡니까? 내부자들 보셨어요? 보시면 안 돼요. 19세예요. 자, 거기 뭐라고 얘기 나냐면은 이병헌이 거기서 깡패로 나오거든요. 깡패야 하잖아, 그지? 이 깡패가 증언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지? 그거랑 보시면 되겠지. 사남지 임마 나쁜 새끼예요. 그래서 임마가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지? 자, 어떻게 흉보냐면요. 이것도 진짜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일꾼들에게 일 부려먹은 뒤에 쫓아내고 조금 약한 사람들 있잖아. 뭐 할머니라든지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감금을 해서 계속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겨울에 쫓아냅니다. 거지 꼬라지로. 나쁜 새끼라는 거야. 그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 식으로 사람 모함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날 만나도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인사 안 한다고 뭐라 막 타박을 줬어요. 타박을 주니까 어쨌든 이 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니까 이 타남주 임마가 내한테 앙심 품었다. 그래서 임마가 내한테 모함하려고 거짓으로 성사를 꾸며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 얘기해버리니까 그런 말솜씨에 현란한 말솜씨에 원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지 바보. 그지? 원님 바보. 그리고 약간 무능력. 약간 이런 느낌. 그지? 원님이 속아요. 속하면서 그래 나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이 서대 바보야. 그지?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술 따라주고 풀어줘요. 그 타남주 무고죄로 이 새끼 나쁜 새끼 잘못했네 왜 무고를 해? 하면서 몽둥이를 쳐때리고 귀양 봅니다. 아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어떤 그 당시에 부조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다 끝났어요. 내용은 다 끝났는데 요거랑 관련해 가지고요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서동지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문소설이에요. 국문소설인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 등장인물은요 서대주랑 타남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동지전 같은 경우에는요 서대주전이랑 다르게 이 선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타남주가 나쁜 놈이에요. 그냥 다람쥐가 나쁜 놈이에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대주도 신흥 부자고요. 신흥 부자라는 거야, 그지? 당시에 조선 후기에 새롭게 이제 상업 이런 걸로 이제 신흥으로 부자 된 사람이야, 그지? 자, 얘가 이 거지를 도와줘요. 약간 양반좀 비슷하네. 자, 거지를 도와줘요. 자, 거지를 도와주는데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타는자 계속 그 도와주세요 하는 거 한번 도와주니까 호의가 계속 되니까 둘리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앙심을 품어가지고 진짜 얘를 처대줄 무고한 거예요. 얘는 무고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진짜 무고를 해버렸어요. 이게 배은망덕한 거지. 서대주 말고 이게 타남주의 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마 은혜를 신랑 은혜를 본수로 갚냐 이 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윤리적으로 안 돼. 그건 사랑하지 못해. 그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무고를 한 거예요. 무고를 하니까 이게 서대주가 백호상군이라고 이제 이 권력층입니다. 백호는 호랑이잖아요, 그지? 상군, 그지? 얘가 여기 나오는 권력층입니다, 양반. 서대주가 자신의 결백을 이제 얘기해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 추가로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 권력층을 좀 비판해요. 그런 얘기 편지를 씁니다. 편지. 보통 이제 소장이 들어오면 서면으로 내한테 뭐 일단 해봐라. 너네도 여러분도 잘못하면 왜 경기서 쓰잖아요. 경기서, 그지? 경기서 쓰면서 내가 결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권력층을 비판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안합니다. 자, 거지들이 많이 판치게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든 너네 권력층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교화시키고 얘네들이 못 살면 좀 구휼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거지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꾸 무리를 일으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네들도 비판해요. 그지? 반성을 좀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백호상군이 다음질 처벌하려고 그래요. 아, 얘는 결백하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대주가 결국 용서를 합니다. 착하지, 그지? 그래서 다람쥐가 반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서대주하고 서동지전은 좀 반대지, 그죠? 서대주는 진짜 서대주가 나쁜 놈이고요. 이 서동지는 탄원주가 나쁜 놈이라 가지고 서대주를 모함하는 진짜 모함한 거예요,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대주전이니까 서대주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서대주의 행차 모습입니다. A 보면 서대주가 물건도 많이 들고 그지? 막 꾸미고 완전 왕처럼 행차한다.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행차길을 오른다. 근데 나중에 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구한테 줍니까? 옥주한테 주고 편의를 보죠. 그지? 선생님 감이 드러낼 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편의를 봐주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화려하면서 일주타기 행동에서 부잣집이 찾아갔다. 그지? 뭐 부유한 거지, 그지? 자, 부유한 상태로 간 거니까 막 옷도 막 이런 상태니까 나중에 뭐라 하면 제가 부유하기 때문에 얘네들 걸 알바물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지 꼬라지로 그 얘기하면 안 믿잖아, 그지? 근데 이제 부유한 옷을 입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근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그렇습니다. 자, 노새를 타고 앉아서 기세당당하게 갔다. 그지? 근데 막상 원님 앞에서는 들들들 떤 거예요. 그지? 어쩔 수 없다. 그지? 송사에 치는다면 이건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서생이 대동한 심부름꾼과 어린지 있죠, 그지? 사망한 후에도 계속 몸종육을 하고 있는데 송사의 경제도 안락함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지? 계속 그 쇼부를 보면서, 그지? 계속 그 옥중에서도 안락하게 있고, 그지? 끌려가면서도 안락하게 있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금 거시기한 거는 신부름꾼과 어린지가 이게 감옥에 갇힌 애도 계속 몸종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나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신부름과 어린지가 따라갔다는 얘기도 없고요. 근데 거기 보면 대서, 중서, 동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이 옥졸인지 아니면 하인인지 거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냥 우리 이건 믿읍시다. 그냥 대서, 중서, 동서는 같이 따라갔던 하인들이라고 그냥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4번은 조금 나는 조금 좀 확실하게 조금 이 근거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50% 맞다고 보시죠. 4번 답이네요. 아니죠. 제일 틀린 걸 찾아야지. 그지? 이거 완전 틀렸습니다. 얘가 5번이 없으면 4번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5번은 완전 틀렸어요. 봐요. 어린지 하나는 소년 타전 보니 상조 단백질도 손대가지고 원님에게 바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장난으로 원님을 현혹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원님한테 뭐 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답이거든요. 0%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5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답은 5번이고요. 4번도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면 4번이 이상하다 치더라도 5번이 확실히 답이면 5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4번이 매력적이네 하면서 4번 뒤 체크하고 5번 뒤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답은 5번이고요. 약간 4번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4번. 자, 쥐들 대접받는 부분이죠, 그지? 마사지 받고 있습니다, 그지?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자, 보는 사람들이 웃음이 터질 것 같더라. 그리고 두 번째, 서대주가 그 원님 앞에서 가래 나와서 진짜 지새끼 모습이가 귀 쫑긋쫑긋 입 삐죽삐죽 하면서 지새끼 모습, 불쌍한 지새끼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지? 그거 보니까 보는 자들이 애처로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억은 서대주와 그의 무리 그 하인들하고 같이 하는 행동이죠. 마사지 막 받고 마사지 하고, 그지? 리언은 서대주 행동만 얘기를 하죠, 그지? 불쌍하게 찡찡찡찡찡 이러는 거예요,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서대주가 힘을 받기 전날 밤 상황, 이건 이제 옥중의 상황이죠, 그지?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불쌍, 웃기다, 그지? 그리고 판결 기다린 서대주 상황, 이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 애처롭다, 그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의나 인간적 행동은 마사지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이제 원래 약간 지새끼 모습이 조금 드러난대 보면은, 그지? 입 삐죽 튀나고 찍찍찍거리고 귀 쫑긋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뭐 동물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그지? 한번 3번 맞고요. 4번 철제. 약간 니은은 약간 비판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좀 불쌍한 모습이니까. 그 기억 확실히 아니죠. 마사지 쳐받고 있는데 뭐 비판이지.
이 비판적 인식을 약화하는 거야. 더 나쁜 놈이지, 그지? 답은 4번. 자, 그게 보험자 있었다, 보험자 애도가셨다. 보는 자, 그지? 보는 자를 활용해가지고 웃기겠더라, 애처롭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지? 보는 자들이 다 웃더라, 보는 자들이 다 애처로워하더라라는 그런 이제 보는 자를 설정을 해가지고 약간 그런 어떤 인식을 드러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3번. 이게 무슨 오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같이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정에 호소한 오류,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냥 불쌍하다. 봐주세요. 자, 논점 일탈의 오류, 이건 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지? 딴 이야기. 완전 딴 이야기.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있죠. 불쌍 한번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논점 일탈의 오류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그지? 막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자기가 듣기 싫거든. 듣기 싫으면 자꾸 딴 얘기 하는 거야. A를 물어보면 B를 대답하고 동문서답이죠. 그죠? 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막 물어보면은 거기다 뭐 전혀 막 말해요. 국회의원들 좀 그런 게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건 이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만약 근거가 겁나 많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증거가 몇 개밖에 없는데 그냥 단정지어서 결론 내버리는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신공격 오류는 사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이 사람 근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부자들, 그지? 인마가 깡패 출신이다 하면은 뭐 인마 깡패입니다. 믿지 마이소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게 인신공격이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피장파장 오류. 이거 여러분 많이 쓰죠? 얘도 잘못했는데요. 그런 일 있죠? 하지 마세요, 제발. 뻔히 뭐라 캐는 거 굳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떠들어요. 그러니까 니 떠들지 마 하면 뭐라 합니까? 쟤도 떠들었는데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떠들었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둘 다 혼나야지, 그러면. 둘 다 혼나는데 얘도 잘못 냈는데 욕하면은 나 안 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억울할 수는 있겠지. 억울해서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처벌받고 얘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심보가 물귀신 심보 아닙니까? 그거는. 그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내가 잘못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근데 피장파장이라는 거는 나 잘못했는데 얘도 잘못했다. 내 잘못했는 게 인정합니다. 근데 얘도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 죄가 조금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그지? 그런 느낌 될 수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떠들어서 벌점 2점을 받는데 얘도 떠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랬나 하면서 그건 떠들 수도 있겠네. 그럼 내 벌점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바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뭐 피장파장으로 얘도 잘못. 근데 이 피장파장 오류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일단 인정을 해요. 나도 잘못했는데 쟤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 좀 봐줘라 이 말이거든. 그지? 보겠습니다. 자, 서대주는 자신 운수와 순탄하지 못하니 이거 군주 부인 죽은 자신 목을 잃고 아유 불쌍해라. 그지? 동정호소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타이문이 혼자 할 겨를이 없었다. 그지? 내가 지금 완전 자포자기라서 나는 훔친 일이 없다. 이게 사실 이거 연결이 없지. 연결점이 없습니다. 논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훔쳐가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도둑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데 나는 지금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나는 훔쳐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논점 이탈한 거지. 그지? 이거 왜 섞어놨습니까? 전혀 관련 없는 거 치고는. 그지? 자, 그 다음에 근년이라 흉년에 극심한 상황에서 알밤하게 타남적 알밤 갈무리 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인마가 알밤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어요. 증거 있습니까? 그지? 흉년이 극심해서 근데 흉년이 극심하더라도 얘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알밤을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충분한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흉년이기 때문에 알밤 전향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성급한 일반. 그 다음에 이놈 평상시 소행 이게 인신공격이지, 그지? 인신공격 하면서 이게 원래 지금 토론하는 거 뭡니까? 내가 얘 걸 훔쳤냐 안 훔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지 않고 이 타남주의 어떤 인성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이건 뭐요? 이중공격이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대준 인사주하지 않는 생심이 없으니 아주 심한 구제는 다른 앙심을 품고 거짓송사를 깨한 것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논천 자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라 자기의 죄는 장당에 대해서 피장파장 오류랑 관련 없습니다. 왜? 이 피장파장이 오류가 되려면 나도 잘못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오케이 나 이 다람쥐 앨범 다 훔쳐갔어요. 근데 이 새끼도 잘못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서대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난 앨범 훔친 적 없다 하거든. 그지? 그럼 피장파장을 할 수 없습니다. 피장파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자, 마지막. 자, 송사소설 뭐 얘기 나오죠, 그죠? 뭐 민장, 소장 섭수되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안 오면 체포하고, 그지? 그리고 나중에 판결 내린다, 제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요. 자, 사령 선생의 뇌물 받는 피고 편일 받는다. 사령의 편일 봐주지. 그래서 막 행차를 하잖아요, 그지? 불공정한 태도를 보여준다. 형리, 서생과 탄압주 모두 잡아들여 상세히 조사하자고 말한다. 그렇게 보죠, 그죠? 서생, 탄압주 둘 다 불러야 된다. 전례인 피해 유일한 상 이끌어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형리는 객관적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지? 객관적으로 한 거예요. 누굴 하나 유리한 상황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둘 다 불러가 대신 뭐 해보자. 이거 뭐 객관적입니까? 그지? 2번 틀렸고요. 다만 이제 형리랑 원님이 잘못한 건 뭐냐면은 이 서생, 그지? 얘의 어떤 그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됐다. 그게 이제 문제지. 자, 옥졸들은 피고인 서대주를 괴롭히다가 뇌물을 받다. 그지? 뇌물을 받았다. 쉬게 해준다. 부당히 취하는 거. 부패한 거. 자, 그 다음에 서대주는 탄압적 올린 고소장의 내용을 듣고 탄압적 거짓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중과 수정을 통해서 자유의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거다. 탄압적 거짓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령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령 속에서 중요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님은 서대주의 진술만 듣고 얘의 진술만 듣는 거야. 얘한테 이제 현혹이 된 거야. 이 말솜씨에, 그지? 탄압주에게 형벌을 오히려 얘한테 내리고 하는 거 봤을 때 잘못된 제사를 내렸다. 그지?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뒤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기 서대주전입니다. 서대주전. 당시 어떤 조선 후기에 어떤 신흥 어떤 세력들, 그지? 부유한 상업 이런 걸로 조금 부유해진 신흥 세력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잘 보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내려는, 뇌물 받아내려는 당대 어떤 권력 양반층, 권력 계층의 어떤 안 좋은 어떤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 당시에, 그지? 조선 후기 당시에 뭐 돈이면 다 되고, 맞지? 이런 어떤 그런 부조리한 어떤 모습들, 그지? 이런 모습들을 이 송사 소설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였는지가 까먹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소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